발빠르게 IT 아디오 소식을 전하는 쾌조 뉴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. 저는 진행을 맡은 볼타고요. 뉴스의 일부는 루머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재미삼아 봐주시기 바랍니다. 뉴스의 출처는 저희 K사전 하드웨어 뉴스 게시판이고 이 정보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는데 반박식 여러분 말이 맞습니다. 네, 첫 번째 뉴스입니다. AMD RX 7000 그래픽카드 공개, 차세대 업스케일링 기술 예고. 매년 게임 분야의 새로운 기술을 발표하는 핵심 행사가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GDC입니다. 그리고 AMD가 이번 GDC 2022에서 강연을 여러 개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루머에 의하면 3월 23일 행사에서, 그러니까 다음 주 수요일이죠, 요날 차세대 이미지 업스케일링 기술에 대한 이야기를 꺼내면서 동시에 RX 7000 시리즈의 떡밥이 풀리게 될 것이다 라는 추측의 연장선에 있다는 거예요. 사실 그간 이 이미지 업스케일링 기술 쪽으로는 AMD가 약체였습니다. 경쟁사인 엔비디아는 그 머신러닝 기반의 DLSS로 시장을 그냥 뒤집어 놨고요. 그러니까 아직 출시는 안 됐지만 인텔의 XeSS, 잠깐만, 여러분들 생각하는 그 여러분들 한 번도 못 해본 그 마법의 단어 아닙니다. XeSS. 어쨌든 AMD 빼고는 인텔이나 엔비디아 모두 머신러닝 기반의 기술들을 지금 시장에 내놓고 있는데 이 AMD의 피델리티 FX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을 사용을 안 해요. 그 란초스 보관법에 기반한 그런 기술을 사용하고 있거든요. 뭐 물론 AMD 기술은 오픈소스고요. 그 DLSS에서 나타나는 그 고스팅 문제, 이런 결함에서 좀 더 자유롭고 결과적으로 개발자들이 적용하기가 더 수월해서 장점이 아예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이 기술의 레벨로 좀 구분 지어보자면은 좀 딸리는 게 사실이었어요. 그런데 AMD가 GDC에서 이걸 의식하고 있었던 건지 차세대 이미지 업스케일링 기술이라는 강연을 잡았다 이겁니다. 루머로는 FSR을 개선한 RSR 스케일링 기술이 선보여질 것이다 라는 말도 있는데, 뭐 특정 게임에서 그 4K 해상도에 220프레임이 나오는, 222프레임이 나오는 그런 환경이 RSR만 딱 켰다 하면은 그냥 뭐 346프레임이 나온다, 그런 믿기 힘든 이야기도 있었어요. 뭐 물론 이번 AMD 기술 강연에서 발표될 것이 만에 하나 뭐 RSR일지도 모르고 또는 진짜 완전히 다른 새로운 이미지 업스케일링 기술일지는 정확히는 모르지만, 이런 기술을 설명하면서 차세대 라데온 RX 7000에 대한 일부 소스가 공개될 가능성이 제법 크다는 게 이번 뉴스의 화두입니다. 일전에 이 RX 7900XT 성능 루머도 K서전에 올라왔었는데 그 뭐 5나노 공정 빨에다가 뭐 RDNA 3 적용에다가 무슨 스트림 프로세서 개수가 15360개나 돼서 200% 성능 향상이라는 그런 말 같지도 않은 소리도 들렸거든요. 뭐 그렇습니다. 뭐 역사적으로는 라데온 그래픽카드의 성능 루머를 빗대서 이 암레발이라는 단어가 나왔을 만큼 루머에 대한 신빙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. 근데 최근 AMD 행보는 좀 달라요. 그 불도저 만들던 그 회사가 아닙니다. 그 불도저로 자기 회사 밀어버리던 그 회사가 아니에요. 국내에서는 최근에 뭐 비싸수로 불릴 만큼 이 CEO가 많은 응원 받고 있고, 그래서 기대가 안 될 수가 없거든요. 어쨌든 RDNA 3 떡밥이든 뭐든 이 GDC 2022에서 게이머들 심장을 막 두근두근 뛰게 할 만한 그런 좋은 소식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두 번째 뉴스, AMD 보드 제조사의 5800X3D 오버클럭 옵션 제거 요청. AMD가 마더보드 제조 업체들에게 출시를 코앞에 둔 라이젠 5800X3D에 대해서 UEF 바이오스 메뉴에 그 오버클럭 지원 옵션들을 제거해달라, 이런 요청을 했다는 루머가 올라왔어요. 그리고 이 제거의 이유를 물어보니까 해당 정보는 자체적으로 자기들이 보관하고 있고 그냥 바이오스 옵션에서 이걸 숨겨달라, 이런 요청을 했다는 겁니다. 뭐 결국 이유는 정확하게 말하지 않았다는 거죠. 일부 외신에서는 일반 수동 오버만이 아니라 이 PBO 자체도 막힌다는 이야기도 있었어요. 게다가 이 요청이 1월 말에 이루어졌다고 하는데 지금 3월이잖아요. 3월에 와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 봐서는 아주 입단속을 확실히 하신 모양이에요, 리사수 씨. 오버클럭 선택지는 사실 여러분 뭐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부분이었거든요. 근데 이걸 통제하겠다고 하는 거는 절대 좋게 보이지가 않습니다. 인텔도요, 예전에 배수락 옵션 가지고 장난질 치다가 여론의 문매 시기에 맞았고요. 결과적으로 이 라이젠을 응원하게 만드는 그런 반감 형성의 계기가 됐었거든요. 리사수 박사가 이걸 모를 리가 없을 텐데 이제 좀 배돼지가 부른 건가요, 박사님?
뭐 어쨌든 이런 제한의 원인을 좀 추측해 보자면 대다수는 발열과 연관이 있는 게 아닌가, 이런 시각이 지배적입니다. 아무래도 이 적층 방식으로 캐시를 너무 무리하게 쌓아 올리면서 인텔 12세대에 대한 반격이겠죠. 그러니까 그 12900K에게 빼앗긴 성능의 왕관을 다시 찾아온답시고 요런 강수를 두었다가 결과적으로 성능은 뭐 향상시켰지만 발열 못 잡아서 이런 제한 하는 게 아닌가라고 보고 있는 거죠.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. 사실 최근에 오버클럭에 관심을 갖는 소비자들이 많이 줄었어요. 예전에 뭐 진짜 예전 얘기하기 시작하면 샌디 브릿지나 뭐 스카이레이크, 요때는 기본 클럭이 낮게 세팅되어 있었고 이걸 수동으로 올려서 쓰는 그런 오버의 맛이라는 게 있었는데, 요새는 뭐 아시다시피 인텔이나 AMD나 부스트 클럭이 기본적으로 높게 세팅되다 보니까 굳이 안 해도 되겠는데? 오버 그냥 안 해도 되겠는데? 이런 분위기가 번지고 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아마 오버클럭에 대한 선택지가 없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큰 거부감이 없는 분들도 분명 있을 수는 있습니다. 그런데 이 기존에 AMD를, 이 라이젠을 응원하던 소비자들 일부에게는 충분히 반감 요소가 될 수 있어요. 그 AMD가 잘해오던 게 있잖아요. 그 좀 더 소비자 친화적인 그런 정책들이나 액션들 있죠. 예를 들자면 뭐 인텔 대비 소켓 수명을 좀 더 길게 잡아 나간다든지, 쉽게 말해서 소켓 놀이 안 하는 거. 그리고 그 코어 카운트의 개수를 경쟁사 대비 막 퍼주면서 그 4코어 8스레드의 인텔 천하였던 시장에 경쟁이라는 키워드 꺼내든 게 AMD였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좋게 보진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. 게다가 그 최근에 그 FTPM 스터더링 이슈도 불거지면서 여론이 좀 좋지 않은 상황이거든요. AMD 분들 5800X3D에서 X가 지칭하는 게 오버클럭이 안 되니까 X를 붙였다고 하실 건가요? 그게 아니라면 X를 떼셔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. 네,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. 인텔, 엔비디아, AMD 3사에서 요새 골고루 루머가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사실 하드웨어 마니아인 저 같은 입장에서는 이런 시즌이 제일 재밌어요. 루머가 나와도 재밌고 루머가 또 틀려도 재밌고, 앞으로도 이런 재미있는 소식들 계속 전달해 드릴 테니까 제발 좀, 아니 여러분 이거 광고도 아니고 저희 자체 콘텐츠인데 조회수가 10,000달이가 안 나오고 있어요. 어떻게 뭐 제가 여장을 다시 해야 됩니까?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그거예요? 여러분들이 원하면 일단 100,000달이 조회수는 나오고 그때 다시 이야기하시죠. 그럼 캐주얼 뉴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.